자, 우리 형님들, 아침에 눈 딱 떴는데 씻으려고 본 거울 속 내 모습이 왜 이렇게 공허해 보이냐?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어? 솔직히 우리 남자들 살면서 한 번쯤은 다 있잖아.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회사도 잘 다니고 친구들 만나서 술도 한잔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농담도 던지고. 근데 말이야, 밤에 혼자 딱 남았을 때 한때 내 세상의 전부였던 그 여자 하나가 남기고 간 그 텅 빈 느낌. 심장에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은데 그 구멍이 도무지 메꿔지지가 않는 거지. 아프지? 아이고, 말해 뭐해. 오죽 아프겠어. 특히 우리 형들처럼 한번 마음 주면 모든 걸 다 내어주는, 좀 깊이가 있고 책임감 하나는 진짜 끝내주는 그런 남자들일수록 더해. 내 모든 진심을 다 바쳤는데 내 노력이 존중받기는커녕 그냥 가볍게 버려졌다는 그 차가운 사실 앞에 딱 마주했을 때 진짜 세상이 발밑부터 무너지는 기분이지. 나도 알아, 형들. 나도 그랬으니까. 보통 이럴 때 주변에서 뭐라고들 해? 야, 힘내라. 그냥 돈이나 많이 벌어. 성공해서 보란듯이 보여줘. 아니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지. 에이, 더 예쁘고 어린 여자 만나면 다 잊혀져. 이런 말들 진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지. 근데 내가 오늘 우리 형님들한테 딱 잘라 말해줄게. 그 모든 조언들이 왜 형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독이 되는지, 그리고 왜 그 여자가 후회하게 만드는 걸 목표로 삼는 순간 형은 시작부터 무조건 지는 게임에 발을 들이는 건지 말이야. 가만히 생각해봐, 형들. 나를 떠나기로 스스로 선택한 사람한테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발버둥 치는 게 대체 뭐야? 그건 내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그 여자가 쥐고 있는 보이지 않는 수갑에 스스로 채우는 꼴이라고. 그 여자가 내 SNS를 염탐하다가 얘 좀 괜찮아졌네 하고 인정해줘야만 내 기분이 좋아지는 거. 그거만큼 비참한 게 또 어디 있어. 그건 우리가 무조건 지는 게임이야. 시작부터가 글러먹었다고. 아니 근데 남자라는 종족이 원래 좀 그렇잖아. 쓸데없는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뭔가 보여주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네가 틀렸고 내가 옳았다는 걸 어떻게든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 네가 놓친 남자가 이 정도 레벨이다. 이걸 막 세상에 외치고 싶지. 길 가다가 번쩍이는 외제차라도 쌩 지나가면 아, 나도 저런 거 한 대 뽑아서 걔네 집 앞에 한번 쓱 지나가 줘야 하는데. 이런 유치한 생각 다들 한 번씩은 해봤잖아. 안 해봤다고? 에이, 거짓말. 우리 남자들끼리 뭘 속여. 나도 100번은 더 했어. 근데 그거 다 부질없더라. 진짜야. 그렇게 해서 만에 하나 그 여자가 후회한다고 한들 그게 형 인생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데. 그 순간의 짜릿함 그거 10분도 채 안 가. 장담해. 그리고 나면 더 강력한 공허함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하지? 이렇게 된다니까. 그럼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가 진짜로 하려는 게 뭐냐고. 그 여자랑 다시 잘해보자는 것도 아니고 나 이렇게 잘났다 악에 바쳐서 증명하자는 것도 아니야. 진짜 목표는 이 지긋지긋한 고통을 돌파구로 만드는 거야. 형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삼는 거지. 이 아픔을 발판 삼아서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강하고 평온하고 자연스럽게 매력적인 남자가 되는 거. 굳이 뭘 보여주려 하지 않아도 나중에 우연이라도 형을 보게 됐을 때 그 여자 스스로가 세상에 내가 도대체 뭘 놓친 거지 하고 머리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압도적인 버전의 나를 만드는 것. 그게 우리가 앞으로 함께 해나갈 작업이야. 그래서 많은 형들이 가장 쉬워 보이는 길, 하지만 가장 위험한 길을 선택해. 바로 복수라는 이름의 달콤한 자기 파괴. 두고 봐. 내가 너보다 훨씬 잘 나가는 모습 보여줄게. 이 악물고 일에 미친 듯이 매달리거나 갑자기 안 하던 헬스를 하면서 몸을 막 조각상처럼 만들기 시작하지. 그리고는 보란듯이 SNS에 비싼 시계를 찬 손목, 새로 뽑은 차 핸들을 잡고 있는 사진, 여자들이랑 시끌벅적하게 파티하는 사진 같은 걸 올리는 거야. 온몸으로 외치는 거지. 나 너 없어도 이렇게 잘 살아. 근데 형들, 우리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해보자.
그거 진짜 누구 보라고 하는 거야? 형 스스로의 만족감을 위해서 하는 거야. 아니잖아. 결국 그 모든 행동의 관객은 단 한 사람, 바로 그 여자야. 형의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 관객석에는 오직 그 여자 한 명만 덩그러니 앉아있는 꼴이라고. 내 모든 에너지와 시간이 여전히 그 여자를 향해 있는 거야. 내 삶의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 여자의 반응에 달려 있는 거라고. 그 여자가 내 SNS를 보고 질투해주길, 후회해주길 바라는 그 마음. 이건 사랑의 또 다른 형태의 구걸일 뿐이야. 제발 나 좀 봐줘. 내가 이렇게 대단해졌어. 네가 틀렸다고 말해줘.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 거랑 똑같아. 아이고, 우리 형들 참나.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뭔데? 만약에 그 여자가 아무 반응이 없어. 오히려 보란듯이 새로운 남자친구랑 세상 행복한 사진을 올려. 그럼 형은 어떻게 될까? 아마 지금 느끼는 고통보다 몇 배는 더 큰 무력감과 절망에 빠지게 될걸.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나는 역시 안 되는 놈이구나. 이렇게 자존감이 더 바닥을 치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내가 말하는 무조건 지는 게임이라는 거야. 돈이나 많이 벌어라는 조언도 마찬가지야. 물론 돈 많이 버는 거 좋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근데 그 동기가 그 여자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그건 문제가 심각해. 형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는 거야. 그 여자의 인정이라는 신기루를 쫓아서 끝없는 사막을 헤매는 거랑 다를 게 없다고. 설령 그렇게 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고 치자. 그래서 그 돈으로 뭘 할 건데? 그 여자한테 가서 나 돈 많아. 이제 나한테 다시 와. 이럴 거야? 그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지. 그리고 깊이 있는 여자일수록 그런 남자한테 매력을 느낄까? 천만에. 오히려 이 사람은 아직도 나한테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짠하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남자 자존심이 이걸 용납할 수 있어? 없잖아. 더 좋은 여자 만나면 돼라는 말은 또 어떻고. 야, 이거 진짜 위험한 말이야. 지금 내 마음속에 뻥 뚫린 구멍을 다른 사람, 즉 인간 반창고로 억지로 틀어막으려는 거잖아. 이건 새로 만나는 그 사람한테도 엄청난 신뢰고 형 자신에게도 못할 짓이야. 이전 사람을 잊기 위해 누군가를 만나면 그 새로운 사람의 모든 것을 이전 사람과 무의식적으로 비교하게 돼. 걔는 이럴 때 웃어줬는데, 걔는 이런 음식을 좋아했는데, 이런 식으로 말이야. 결국 그 관계도 건강하게 흘러갈 수가 없어. 상처가 골마 터졌는데 그 위에 반창고 하나 대충 붙이고 괜찮은 척하는 거랑 똑같아. 결국엔 더 크게 덧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형들, 이제 그런 부질없는 게임은 그만두자고.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삶, 그 여자 한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한 발버둥, 그런 거 이제 다 내려놓자는 거야. 진짜 중요한 건 외부의 시선이 아니라 내 안의 목소리를 듣는 거야.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지쳤는지 그걸 스스로 인정하고 보듬어주는 것부터가 모든 변화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진짜로 해야 할 일은 이 모든 고통과 혼란의 에너지를 방향을 틀어서 오롯이 나 자신에게 쏟아붓는 거야. 복수심이나 증오가 아니라 자기 성장이라는 훨씬 더 건설적이고 강력한 동기로 바꾸는 거지. 이건 단순히 몸을 만들고 돈을 버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야. 내 생각의 틀, 내 감정을 다루는 방식,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업그레이드하는 거라고. 내면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거대한 작업이야. 한번 상상해봐. 형이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성이 주인이 되는 거야. 그 성은 외부의 어떤 공격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아. 폭풍우가 몰아쳐도, 적군이 쳐들어와도 성벽은 끄떡없어. 왜? 기초가 튼튼하고 성주인 형이 평온하고 지혜로우니까. 그 여자와의 이별이 바로 그 성에 큰 구멍을 낸 폭격이었던 거야. 지금은 성벽이 무너지고 여기저기 불타고 있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겠지. 근데 이 기회에 아예 성 전체를 리모델링해버리는 거야. 더 높고 단단한 성벽을 쌓고 더 깊은 해자를 파고 성 안에는 풍요로운 정원과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만드는 거지. 그렇게 해서 형이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스스로의 힘으로
평온과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내면의 왕국을 건설했다고 쳐보자. 그때부터 형의 매력은 억지로 쥐어짜내는 게 아니라 그 단단한 내면에서부터 샘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될 거야. 말 한마디를 해도 깊이가 있고 표정에서는 여유가 묻어나오고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 안정감. 여자들은 귀신같이 알아챈다. 남자의 이런 내적인 힘을. 그때가 되면 그 여자가 형을 후회하든 말든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돼. 왜냐면 형의 행복이 더 이상 그 여자의 반응에 달려있지 않으니까. 형은 이미 스스로 완전하게 행복하니까. 이게 진짜 승리야. 그 여자가 나중에 형 소식을 듣고 와, 진짜 멋있어졌네. 내가 놓쳤구나 하고 후회한다면 그건 그냥 보너스 게임 같은 거야.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거지. 우리의 진짜 목표는 그 보너스 게임이 아니라 내 인생이라는 본 게임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형들, 지금 당장 너무 아프고 힘들다고 해서 어설픈 복순이 뭐니 하는 유치한 생각에 빠져 있지 마. 그럴 시간 없어. 지금은 내 인생의 대공사를 시작할 절호의 기회야. 이 고통을 연료 삼아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남자로 거듭나는 거지. 아이고, 우리 형들. 이별하고 나면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밤에 침대에 누우면 천장이 막 빙글빙글 도는 것 같고 옆자리는 왜 이렇게 차갑고 넓게만 느껴지는지. 자다가 무심코 옆으로 팔을 뻗었다가 허공만 휘젓고는 잠이 확 깨버리는 거. 그거 진짜 기분 더럽게 비참하거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습관처럼 핸드폰부터 확인하는데 와야 할 메시지는 없고 쌓여있는 건 광고 알림이나 주식 시황 따위들 뿐일 때. 그때 진짜 현타가 제대로 오지. 아, 진짜 끝났구나. 남자라는 종족이 참 웃긴 게 이럴 때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더 괜찮은 척 하잖아. 친구들 만나서는 야, 뭐 별걸 없어. 오히려 시원하다. 이러면서 허세를 부리는데 집에 혼자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그 여자랑 같이 듣던 노래라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면 그냥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거지. 핸들에 머리 박고 한숨 푹 쉬면서 아이고, 나 지금 뭐 하는 거냐 진짜, 이러는 거. 형들 다 알잖아 그 기분. 남들 앞에서는 강한 척, 쿨한 척 다 하지만 결국 혼자가 되었을 때 감당해야 하는 그 외로움과 고통의 무게는 오롯이 내 몫이라는 거. 특히나 우리처럼 뭐 하나를 해도 대충 하는 법이 없는 남자들은 더 힘들어. 연애를 할 때도 그냥저냥 만나는 게 아니라 내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고 내 모든 걸 걸고 이 여자를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까? 어떻게 이 관계를 더 단단한 요새로 만들까? 온갖 계획을 다 세우고 책임을 지려고 하잖아. 우리는 그냥 연애를 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일부를 통째로 걸고 왕국을 건설한 거라고. 근데 그게 한순간에 폭격을 맞은 것처럼 무너져 내렸으니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어. 이건 그냥 여자친구 하나 잃은 수준이 아니야. 내가 공들여 지어온 성이 무너지고 내 미래 계획 전체가 틀어지고 무엇보다 책임감 있는 남자로서의 내 정체성 자체가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단 말이야. 이게 진짜 무서운 거야.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부족했나?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나? 끝도 없는 자책의 늪에 빠지는 거지. 주변에서는 쉽게들 말해. 잊어버려. 세상에 여자는 많아. 참나. 말은 쉽지. 그게 그렇게 쉬웠으면 누가 이별 때문에 이렇게 죽도록 힘들어 하겠냐고. 우리 남자들이 무슨 컴퓨터 폴더 정리하듯이 전 여친 폴더 만들어서 휴지통에 휙 버리고 영구 삭제, 이게 되는 종족이 아니잖아. 좋았던 기억, 함께 갔던 장소, 같이 나눴던 농담 하나하나가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는데 어떻게 그걸 하루아침에 도려내. 오히려 잊으려고 애를 쓸수록 더 선명하게 떠오르지. 술 마시면 더 생각나고 혼자 있으면 더 보고 싶고. 악순환의 연속이야. 자, 그럼 우리 형들, 그 내면의 왕국을 제대로 지으려면 일단 설계도부터 제대로 봐야 할 거 아니야. 무작정 삽부터 풀면 그게 성이 되겠어. 어디 무너져가는 판잣집이 되겠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아파하고 왜 그놈의 복수라는 감정에 자꾸만 끌리는지
그 심리적인 배경부터 한번 제대로 씹어먹고 가자고. 아이고, 머리 아픈 얘기 같다고? 에이, 형님들. 남자라는 종족이 원래 이런 근본적인 원리 파헤치는 거 좋아하잖아. 자동차 고장나도 일단 보닛부터 열고 보는 게 우리 아니었어. 똑같아. 내 마음이 고장났으면 그 내부 엔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들여다봐야지. 형은 그냥 슬프면 눈물 흘리고 기쁘면 웃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고. 우리 안에는 아주 깊고 복잡한 심리적인 욕구들이라는 게 있어. 내가 진짜 오랜 시간 동안 나 자신을 포함해서 수많은 남자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별 통보, 즉 거절이라는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형성된 애착 방식이랑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야. 심리학자들이 쓰는 어려운 말이라 좀 그렇긴 한데 쉽게 말해서 사람하고 정을 붙이는 방식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처럼 좀 생각이 깊고 진지한 가치를 추구하는 남자들 중에 유독 그런 형들이 많아. 한번 마음을 주면 끝장을 보는 형들. 연애를 시작하면 내 세상이 온통 그 여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 사람의 기분 하나하나에 내 기분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카톡 답장이 1분만 늦어져도 속으로 얘 지금 뭐 하지? 나한테 마음이 식었나? 온갖 상상의 나라에를 펼치지. 혹시나 이 사람이 날 떠날까봐, 버려질까봐 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해하는 거. 그래서 상대방한테 더 잘해주고 더 맞추려고 하고 가끔은 그래서 좀 찌질해 보일 때도 있고. 이런 형들은 이별을 통보받는 순간 그냥 사랑이 끝난 게 아니라 세상이 끝난 것 같은 충격을 받아. 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던 버려질지 모른다는 원초적인 공포 스위치가 온 상태로 눌려버리거든. 또 어떤 형들은 반대야. 사랑받고는 싶은데 상처받는 건 죽기보다 싫은 거야. 그래서 누가 나한테 다가오면 나도 모르게 철벽을 치고 거리를 둬. 너무 가까워지면 내 약한 모습을 들킬까봐. 그래서 결국 또 상처받을까봐 두려운 거지. 이런 형들은 관계가 깊어질만 하면 슬쩍 발을 빼거나 상대방을 밀어내. 그러다 진짜 이별을 맞이하면 겉으로는 아, 이럴 줄 알았어. 사랑 따위 믿는 게 아니었어 하면서 쿨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더 큰 공허함과 외로움에 몸부림치지. 형은 어떤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아?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그녀가 떠났을 때 이건 단순히 연인 한 명을 잃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야. 이건 내 안에 잠들어 있던 그 원초적인 버림받음에 대한 공포를 정통으로 건드리는 일이라고. 형은 그 관계에 감정, 시간, 진심, 미래에 대한 계획까지 그냥 가진 모든 걸 다 쏟아부었잖아. 그런데 그게 눈앞에서 와장창 깨져버렸을 때 우리는 아주 빠르고 간단하게 결론을 내려버려. 내가 부족해서 그래. 혹은 내가 뭔가 단단히 잘못했구나 라고. 이건 거의 자동 반사적인 생각이야. 이성적인 판단을 거치기도 전에 심장이 먼저 그렇게 결론을 내린다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 처참한 기분, 이 바닥까지 떨어진 무너진 자존감을 어떻게든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거 아니야. 이때 마법처럼 등장하는 해결책이 바로 그 여자가 후회하게 만들고 싶다는 욕구야. 이건 아주 교묘하고 영리한 자기 방어 기제라고. 나는 실패했다라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어떻게든 만회하고 상처받은 내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인 거지. 생각해봐. 내가 부족해서 차였다는 생각은 너무 아프잖아. 그걸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뇌가 살짝 방향을 트는 거지. 아니야, 나는 부족하지 않았어. 그녀의 선택이 틀렸던 거야. 그걸 내가 증명해 보이겠어. 이렇게 말이야. 고통의 화살을 나 자신에게서 그녀에게로 돌리는 거야. 그녀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내 가치가 다시 확인받는다고 느끼는 거지. 야, 근데 이게 뭐냐고. 정신 차려봐, 형들. 진짜 내 가치를, 내 인생의 성적표를 왜 나를 떠나간 사람 손에 쥐어주냐고. 그 사람이 빨간 펜으로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줘야만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야. 아이고, 우리 형들 참나.
그건 내 인생의 주권을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어.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얘기야. 우리가 부서진 판잣집 위에 대충 페인트 칠을 할 게 아니라 아예 땅부터 새로 파서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기반을 다져야 해. 진짜 남자의 자존감은 누가 확인해주고 말고 할 게 아니거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얘기야. 우리가 부서진 판잣집 위에 대충 페인트 칠을 할 게 아니라 아예 땅부터 새로 파서 튼튼한 기반을 다져야 해. 우리가 새로 건설해야 할 이 심리적인 기반은 어떤 똑똑한 양반들이 말하길 자기 결정 이론이라는 것에 바탕을 둬야 해. 이름은 어려워 보이는데 내용은 별거 없어. 인간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딱 3가지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거야. 마치 식물이 잘 자라려면 햇빛, 물, 토양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말이야. 이 3가지가 없으면 인간의 영혼은 서서히 말라 죽는다고. 그 첫 번째가 바로 유능감이야. 이게 뭐냐면, 아, 나 이거 좀 하네. 내가 이걸 해낼 능력이 있구나 하고 느끼는 감정이야.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걸 성취해냈을 때 느끼는 그 짜릿한 뿌듯함. 이별 후에 나는 부족한 놈이야 라는 생각에 늪에 빠져 있을 때 이 유능감만큼 좋은 약이 없어. 그게 일이든 운동이든 새로운 취미든 상관없어. 아주 작은 성공의 경험들이 모여서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야. 나는 여전히 가치 있고 뭐든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믿음을 다시 심어주는 거지. 이건 마치 게임 캐릭터 능력치를 하나씩 다시 찍는 것과 같아. 힘, 민첩, 지능을 하나씩 올려서 다시 강력한 캐릭터로 부활하는 거야. 두 번째는 관계성이야. 이건 다른 사람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감정이지. 아, 여기서 많은 형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 이 관계성의 욕구를 오직 연인 한 사람에게서만 채우려고 한다는 거야.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지 말라는 말,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야, 형들. 내 모든 정서적 지지와 연결의 욕구를 여자친구 한 명한테 몰빵해 놓으면 그 사람이 떠나는 순간 나는 그냥 빈털터리가 되는 거라고. 진짜 건강한 관계성은 가족, 오랜 친구들,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동호회 사람들처럼 다양한 사람들과 맺는 여러 겹의 촘촘한 연결망에서 나와. 그녀가 떠났다고 해서 내 세상의 모든 연결이 끊어진 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해. 오히려 이 기회에 소홀했던 다른 관계들을 다시 돌보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 나갈 기회로 삼아야 하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이게 진짜 끝판왕이야. 바로 자율성이야. 이건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감각이야.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직접 잡고 내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느낌. 이별 후에 왜 그렇게 힘든지 알아? 내 행복과 불행의 결정권이 그 여자한테 넘어가 있었기 때문이야. 그 여자가 내 곁에 있으면 행복하고 떠나가면 불행해지는. 이건 내 인생의 조수석에 앉아서 운전하는 사람이 가는 대로 그냥 질질 끌려다니는 것과 똑같아. 자율성을 회복한다는 건 다시 운전석으로 돌아와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핸들을 꺾는 거야. 그 여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나를 후회하든 말든 그건 더 이상 내 주행 경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그녀의 인정에서 나의 성장과 행복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야. 자, 유능감, 관계성, 자율성. 이 3가지가 우리 내면의 왕국을 떠받치는 핵심 기둥이라고 했지. 그럼 우리가 이별 후에 왜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지는지 이제 좀 감이 오지, 형들. 형이 그토록 공들여 지은 내면의 왕국이 한순간에 폭격을 맞은 거나 다름없다니까. 이별 통보는 이 3개의 기둥에 동시에 TNT를 설치하고 터뜨려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야.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라고.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봐. 이별을 통보받는 순간 형은 뭘 느껴? 지독한 무력감이지. 내가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이 관계 하나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놈이구나. 이게 바로 유능감의 붕괴야.
내가 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다는 차가운 사실 앞에서 좌절하는 거지. 우리 남자들 뭐든 고치고 해결해야 직성이 풀리는 종족이잖아. 근데 내 능력 밖의 일이라는 걸 인정해야 하는 그 순간 자존감이 그냥 수직으로 낙하하는 거야. 동시에 뭘 느껴? 뼈를 깎는 듯한 외로움이지. 세상에 나 혼자 남겨졌구나. 어제까지 내 세상의 중심축이었던 그 연결고리가 댕강 잘려나가니 그냥 우주에 혼자 둥둥 떠다니는 기분이지. 이게 바로 관계성의 상실이야. 친구들을 만나고 가족과 함께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텅 빈 느낌. 오직 그 사람만이 채워줄 수 있었던 연결의 자리가 뻥 뚫려버린 거지.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형은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껴. 이별은 형의 선택이 아니었잖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너 오늘부터 불행해져라 하고 일방적으로 선고받은 느낌. 진짜 기분 더럽지. 이게 바로 자율성의 박탈이야. 내 삶의 방향이 내 의지가 아닌 다른 사람의 결정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그 순간 우리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분노를 느끼게 돼. 그런데 여기서 그 여자가 후회하게 만들겠어 라고 다짐하는 건 이 무너진 자율성을 되찾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더 멀어지는 길이야. 왜냐고? 형의 가치와 기분을 또다시 다른 사람, 즉 그 여자의 반응에 맡겨버리는 꼴이거든. 그 여자가 후회하는 표정을 보여줘야만 내 기분이 나아진다면 그건 여전히 내 삶의 운전대를 그 여자 손에 쥐어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제발 내 가치를 인정해줘라고 구걸하는 자율성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되는 거야. 참나, 이 형님들 말이야. 자존심도 없나? 그래서 내가 우리 형들한테 진짜 강력하게 추천하는 마음가짐, 아니 정신무장법이 하나 있어. 바로 스토아 철학이라는 거야. 아이고, 갑자기 웬 철학 타령이냐고.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 없어. 이건 무슨 책상에 앉아서 고상한 척하는 그런 게 아니라 고대 로마의 진짜 상남자 형님들이 전쟁터 같은 현실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갈고 닦았던 아주 실전적인 마음 수련법이야. 황제부터 노예까지 계급을 막론하고 남자라면 반드시 익혀야 했던 생존 기술 같은 거였지. 그 철학자 중에 에픽테토스라는 형님이 한 말 중에 내가 진짜 뼛속 깊이 새기고 있는 말이 있어.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외부 상황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온전히 선택할 수 있다. 이거 진짜 대박 아니야? 한번 곱씹어봐 형들. 그 여자가 형을 떠난 거. 그건 이제 외부 상황이야. 이미 일어나 버린 일이고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지 않는 이상 바꿀 수 없는 과거라고. 이건 내 통제권 밖에 있는 일이야. 근데 그 이별이라는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기에는 형의 선택권이 100% 있는 거야. 그 여자 욕하면서 술이나 퍼마시며 인생을 낭비할 것인가? 아니면 이빨 꽉 깨물고 조용히 일어나서 무너진 내 자신을 벽돌 한 장부터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인가? 이건 온전히 전적으로 형의 선택이라고. 이게 바로 진짜 남자의 힘이야. 내 통제권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힘. 그 여자의 마음? 내 통제 밖이야. 그 여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것도 내 통제 밖이야. 하지만 오늘 내가 헬스장에 가서 땀을 흘릴지 말지, 책을 한 페이지라도 더 읽을지 말지, 내 일에 더 집중할지 말지는 100% 내 통제권 안에 있는 거잖아. 우리 형들, 이제 정신 차려야 해. 우리는 포커스를 그 여자에게서 나에게로 완전히 돌려와야만 해. 외부로부터의 인정을 구걸하는 삶에서 내 안의 힘으로 단단하게 서는 내적 자율성을 쌓아 올리는 삶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이게 진짜 평온함을 얻는 유일한 길이야. 그 누구도, 심지어 한때 내 세상의 전부였던 그 여자조차도 흔들 수 없는 그런 단단한 평온 말이야. 자, 그럼 형들, 스토아 철학이니 자율성이니 하는 거창한 얘기는 잘 알겠는데 그래서 당장 뭘 어쩌라고 이런 생각이 슬슬 들지. 아이고, 우리 남자들 또 이런 구체적인 매뉴얼, 딱 떨어지는 행동 강령 이런 거에 환장하잖아.
추상적인 거 딱 질색이고. 내가 그래서 준비했지. 이 모든 걸 내 삶에 적용했던 수많은 밤들. 모든 게 무너졌을 때 도대체 뭘 해야 하나. 수백 번도 더 고민했던 그 시간들 끝에 내가 딱 3가지 핵심 단계로 정리했어. 이건 그냥 어디서 주워들은 뻔한 조언이 아니야. 무너진 자존감을 일으켜 세우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책임감 있는 성인 남자를 위한 전략이야.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지. 자, 그 첫 번째 비결이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행동. 모든 연결 채널을 전략적으로 차단하라. 이건 그냥 연락하지 마 수준의 얘기가 아니야. 이건 전쟁에 임하는 장수의 결단 같은 거라고. 문자 안 하고, 전화 안 하고, 그 여자 SNS 염탐하는 모든 행위 싹 다 금지야. 카톡 프로필 사진 바뀌었나 훔쳐보는 거,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좋아요, 누가 눌렀나 확인하는 거. 아이고, 우리 형들, 그런 찌질한 짓은 이제 그만하자. 공동 친구한테 걔 요즘 뭐 한대? 안부 묻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최악이 뭔지 알아? 나 잘 지내. 이딴 가식적인 안부 문자 보내는 거. 참나, 그거만큼 비참한 게 없어. 그건 나 잘 지내가 아니라 제발 나 좀 봐주세요. 나 아직 당신을 잊지 못했어요라고 온 동네에 광고하고 다니는 꼴이라고. 최소 60일, 길게는 90일 동안은 그냥 이 세상에 그 여자는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해. 왜 이게 그렇게 효과적이냐고. 이게 바로 우리가 아까 말했던 자율성을 회복하는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행동이기 때문이야. 형이 모든 연락을 딱 끊는 순간, 형은 형의 잠재의식과 그 여자 모두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거야. 내 인생은 더 이상 당신의 존재 유무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 선언 하나만으로도 형은 빼앗겼던 힘의 절반을 되찾아오는 거라고. 이건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거대한 공백을 만들어내는 작업이야. 흙탕물이 가라앉고 맑은 물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형의 감정이 식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억지로라도 만들어내는 거지. 계속 그 여자 SNS 들여다보면서 얘가 오늘 누구랑 카페를 갔네. 이 남자는 누구야? 이딴 생각이나 하고 있으면 그 흙탕물은 평생 맑아질 수가 없어. 물론 이렇게 하면 의도치 않게 희소성의 효과라는 게 작동하기도 해.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서 멀어진 것,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것을 더 가치 있게 느끼는 법이니까. 근데 형들, 이건 그냥 보너스 게임 같은 거야. 우리의 진짜 목적은 그 여자의 마음을 되돌리는 게 아니라 바로 형 자신의 마음을 되찾는 거라고. 이 대전제는 절대 잊으면 안 돼. 우린 이걸 그 여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형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야. 내 아주 친한 형 중에 형준이 형이라고 있어. 이 형님이 10년 사귄 여자랑 헤어졌어. 아이고, 10년이야, 10년. 형님은 그냥 반쯤 미쳐 있었지. 매일 밤 술 마시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 여자친구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나, 상태 메시지가 바뀌었나 들여다보는 게 일과였어. 잠도 못 자고 회사에서도 거의 잘릴 뻔했지. 내가 보다 못해서 하루는 그 형님을 붙잡고 얘기했어. 형님, 진짜 이러다 죽어. 그냥 다 지워. 차단 같은 거 유치하게 하지 말고 그냥 카톡 어플을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처박아둬. 그리고 형이 지금 당장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거, 저기 헬스장 구석에 있는 쇠덩어리랑 몇 년째 생각만 하고 미뤄뒀던 그 개인 사업 계획서, 거기에 딱 3달만 미쳐봐. 죽었다 생각하고. 처음엔 욕을 바가지로 하던 형님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 말을 따랐어. 그리고 정확히 3달 뒤에 만났는데 세상에나 사람이 달라져 있는 거야. 그 여자 얘기가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뜬금없이 데드리프트 무게친 얘기를 하고 자기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눈을 반짝이면서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었지. 형님, 이제 그분 생각은 좀 안 나요. 그랬더니 형님이 씩 웃으면서 뭐라는 줄 알아? 어? 아, 그러고 보니 요새 걔 생각할 시간이 없었네. 이거야, 형들. 이게 핵심이야. 목표가 그녀를 잊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
목표는 그녀를 생각할 시간조차 없을 만큼 내 인생을 재밌는 것들로 꽉 채우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형준이 형은 헬스장에서 더 무거운 무게를 들어 올리고 자기 사업 계획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렸던 유능감을 되찾은 거야. 아, 나 아직 안 죽었구나. 나 이런 것도 해낼 수 있는 놈이구나. 나중에 그 여자한테서 연락이 왔냐고? 왔지. 당연히 와. 내가 장담해, 형들. 그렇게 매달릴 땐 쳐다도 안 보던 사람들이 내가 자기 없이도 잘 살기 시작하면 귀신같이 연락이 와. 그때 형준이 형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아주 침착하고 짧게 일상적인 안부를 묻는 친구처럼 대했어. 거기엔 어떤 분노나 원망, 아쉬움도 섞여 있지 않았지. 왜냐고? 그는 이미 다른 곳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았기 때문이야. 그 여자의 인정이나 후회 따위는 더 이상 그의 자존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던 거지. 이게 진짜 승리야. 이게 우리가 말하는 자율성의 완성이고. 자, 첫 번째 단계에서 모든 연결을 끊어내고 거대한 심리적 공백을 만들었잖아. 형의 하루에서 그 여자를 염탐하고 그 여자 생각을 하던 그 끈적끈적한 시간들을 돌려낸 거야.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 그 텅 빈 공간을 그냥 놔두면? 아이고, 거기엔 불안과 후회, 잡생각이라는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는 거야. 우리는 그 텅 빈 대지에 우리 왕국의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워야 해. 그게 바로 두 번째 비결이야. 행동. 규율로 내면의 왕국을 재건하라.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야.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야. 형 인생에서 그동안 연애하느라 혹은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했던 3가지 영역을 정해. 그리고 딱 6개월만 누가 보든 말든 알아주든 말든 그냥 묵묵하게 기계처럼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스스로와 계약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첫째, 건강.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30분씩 동네 한 바퀴를 뛴다. 둘째, 커리어. 퇴근하고 집에 와서 딱 1시간만 내 몸값을 올려줄 수 있는 새로운 기술. 예를 들어 코딩이나 외국어를 공부한다. 셋째, 깊이 있는 취미. 주말마다 기타를 배우거나 일주일에 철학책을 딱 1권씩 읽고 내 생각을 정리해본다. 왜 이게 중요하냐고. 이게 바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유능감을 가장 확실하게 되찾아오는 방법이기 때문이야. 나는 실패자야. 나는 무능해라는 생각에 늪에 빠져 있을 때 이 작은 성공의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밀어내는 거라고. 아침에 알람 울릴 때 5분 더 자고 싶은 유혹을 이기고 벌떡 일어나서 뛰고 들어왔을 때의 그 작은 성취감. 어제는 이해가 안 되던 코드가 오늘은 이해가 될 때의 그 짜릿함. 이런 것들이 모여서 나 봐라, 나 제법인데?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고. 이렇게 땀과 노력으로 쌓아 올린 자존감은 남이 너 참 멋있다, 칭찬 한마디 해줘서 생기는 그런 얄팍한 자신감과는 차원이 달라. 그건 그냥 솜사탕 같은 거야. 달콤하지만 입에 넣는 순간 사라져버리지. 하지만 이건 내 시간과 인내로 만든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진짜 내 자산, 내 근육이 되는 거야. 진짜 어른 남자는 남들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아. 그저 어제의 나보다 오늘 내가 단 1cm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면 충분한 거야. 이렇게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꾸준히 지켜나가다 보면 형에게선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되는 아주 조용하고 단단한 자신감이 뿜어져 나오게 돼. 이건 내 얘기이기도 해. 나도 인생에서 진짜 최악의 시기를 겪었을 때가 있었어. 모든 게 무너져 내렸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선택한 건 딱 2가지였어. 헬스장으로 도망치는 것, 그리고 책 속으로 숨는 거였지. 특히 그 스토아 철학의 끝판왕, 로마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파고들기 시작했어. 아, 그때나 SNS에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사진 올렸을까? 책 읽는 거 티내는 포스팅? 참나. 그런 짓 일절 안 했어. 이건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었거든. 이건 무너져 내린 나와의 처절한 약속이었으니까. 딱 6개월만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쇠질하고 책만 읽자. 심지어 나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했어.
매주 한 번씩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요리 하나씩을 마스터하는 거. 그렇게 8개월이 지났을까. 우연히 길에서 헤어진 그 사람을 마주쳤어.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무슨 대단한 성공을 했냐, 좋은 차를 샀냐, 이런 걸 물어본 게 아니었어. 그냥 빤히 나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묻더라. 너 왜 이렇게 평온해 보여? 그때 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 나도 모르게 그냥 이런 말이 튀어나왔어.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니까. 아, 진짜 지금 생각해도 좀 멋있었네. 그 여자가 그 순간 나에게서 본 건 헬스장에서 키운 내 어깨 근육이나 통장 잔고가 아니었을 거야. 그건 바로 내 눈빛의 깊이와 여유. 어떤 상황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 단단함이었겠지. 이건 절대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흉내 낼 수도 없는 변화야. 오직 자기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을 이겨낸 남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아우라지. 형들도 가질 수 있어. 아니, 가져야만 해. 자, 2번째 단계까지 잘 따라온 형들, 진짜 대단해. 우리는 연락을 끊어서 내 공간을 확보했고 규율을 통해서 그 공간에 유능감이라는 단단한 기둥을 세웠어. 헬스장, 책상 앞 혹은 취미생활이라는 왕국의 외벽을 아주 단단하게 쌓아 올린 거지. 아주 훌륭해. 근데 형들, 성벽만 단단하다고 왕국이 평온할까? 아니지. 성 안에 살고 있는 왕, 바로 형 자신의 마음이 평온해야 진짜 평온한 왕국이 완성되는 거야. 폭풍우가 몰아쳐도 끄떡없는 성벽을 만들었지만 그 안에서 왕이 매일 밤 악몽을 꾸고 불안에 떤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 이게 바로 우리가 완성해야 할 마지막 3번째 비결이야. 행동. 스스로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 안에서 들끓는 모든 감정들을 그냥 느끼도록 허락해주라는 거야. 고통, 분노, 후회, 지독한 외로움. 그 모든 감정들을 말이야. 우리 남자들, 특히 이런 감정들을 애써 외면하잖아. 술이나 의미 없는 하룻밤 상대로 이 감정들을 억지로 덮어버리려고 하지. 그건 그냥 쓰레기를 카펫 밑으로 쓸어 넣는 짓이야. 당장은 눈에 안 보여서 괜찮은 것 같지만 언젠가는 그 밑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게 돼 있다고. 그러지 말고 하루에 딱 15분만 시간을 내. 조용한 곳에 앉아서 일기를 쓰거나 그냥 눈을 감고 명상을 해봐. 그리고 지금 내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이 요동치고 있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는 거야. 아,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구나. 정말 외롭구나.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되는구나. 이렇게 자기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아이고, 무슨 계집애 같이 그런 짓을 하냐고? 참나, 이 형님들 진짜. 우리 남자들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은 말이 있잖아.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우는 거다. 강해져야 해. 이런 말들. 근데 진짜 강한 게 뭔지 알아? 감정을 억누르고 안 아픈 척하는 게 강한 게 아니야. 내 안의 고통과 분노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래, 나 지금 X나 아프다 라고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용기. 그게 진짜 강한 거야. 이건 형이 강철로 만든 전투 로봇이 아니라 피와 살이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과정이야.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 이게 바로 스스로를 용서하고 보듬어주는 자기 연민의 첫걸음이라고.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 깊고 어두운 심연을 들여다볼 용기가 있는 남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외면하고 싶어하는 그 감정의 소용돌이와 마주할 수 있는 남자. 그런 깊이를 가진 남자에게 다른 사람들은, 여자든 남자든 본능적으로 끌리게 되어 있어. 허세를 부리는 가짜 강함이 아니라 상처를 끌어안을 줄 아는 진짜 단단함을 느끼거든. 이것도 내 경험담이야. 한 번은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진짜 벽이라도 주먹으로 부숴버리고 싶은 충동에 휩싸인 적이 있었어. 막 욕설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데 그때 내가 뭘 했는지 알아? 그 벽을 치는 대신에 나는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켰어. 그리고는 그냥 내 안에 있는 분노, 억울함, 욕설을 한 10분 동안 미친놈처럼 다 쏟아냈지. 나중에 그걸 다시 들어보는데 세상에나
내 목소리가 너무 한심하고 찌질하고 무슨 엄마한테 장난감 안 사준다고 떼쓰는 어린애 목소리처럼 들리는 거야. 남 탓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그걸 듣고 있는데 갑자기 그 분노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 서러워서도 아니고 그냥 그런 내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한참을 울고 나서 그 녹음 파일을 그냥 삭제해버렸어. 그러고 나니까 거짓말처럼 마음이 정말 가벼워지는 거야. 그때 내가 배운 게 있어. 나는 내 안에 분노라는 감정이 존재하도록 허락해줬고 그 감정은 스스로 최고조에 달했다가 제 역할을 다하고 조용히 사라진 거야. 내가 억지로 누르거나 다른 곳으로 터뜨리려고 했다면 아마 그 분노는 다른 형태로 골마 터졌을 거야. 이게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인내심을 배우는 과정이야. 형들, 이제 형의 책임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형 자신이, 자기 인생의 가장 좋은 아버지가, 가장 든든한 형이,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는 거야. 힘들 때는 괜찮다고 다독여주고, 화가 날 땐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해주고, 잘했을 땐 아낌없이 칭찬해주는 거지. 자, 우리 형들, 이제 거의 다 왔어. 연락을 끊어내고 규율로 나를 세우고 내 안의 감정까지 마주하는 것, 여기까지 해낸 형들은 이미 웬만한 남자들보다 훨씬 앞서 나간 거야. 이제 진짜 남자의 그릇 크기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어렵지만 일단 해내고 나면 형을 완전 다른 차원의 인간으로 만들어줄 마지막 단계로 들어가 보자. 바로 용서야. 아이고, 이 단어 듣자마자 막 가슴이 답답해지는 형들 있지. 용서. 참나, 내가 왜. 잘못은 명백히 그 여자가 했는데 내가 여기서 용서를 하면 그 여자가 옳았다고, 내가 졌다고 인정하는 꼴이잖아. 우리 남자들, 특히 자존심 강한 형들은 죽어도 지는 건 못 참지. 용서는 약한 놈들이나 하는 거고 패배자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 완전 틀렸어, 형들. 180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 여자를 용서하는 건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자율성의 최고 경지야. 이건 그 여자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한 가장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고 원망하는 건 내 마음 한구석에 그 사람을 위한 감정의 월세방을 공짜로 내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 방에 갇힌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형 자신이라고. 그 여자는 지금쯤 새로운 남자 만나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형은 밤마다 그 방에 들어가서 과거의 상처를 되새김질하며 혼자 고통받고 있는 거야. 그 여자를 용서한다는 건 이제 방 빼, 내 마음의 평화를 더 이상 당신의 과거 잘못에 저당 잡히지 않겠어 라고 선언하고 그 세입자를 내쫓아버리는 행위야. 내 감정의 주도권을 온전히 되찾아오는 지극히 능동적이고 강력한 행동이라고. 그 여자가 했던 행동에 동의하라는 게 아니야. 그래, 네가 옳았어, 이게 아니라고. 그냥 그 증오와 원망이라는 무거운 짐을 이제 그만 내려놓고 형은 형의 갈 길을 가기로 선택하는 거지. 과거에 묶여있던 그 막대한 감정 에너지를 해방시켜서 미래를 만드는 데 쓰는 거야. 그 방을 비워내야 그 자리에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사람을 들일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솔직히 그 여자를 용서하는 것보다 100배는 더 어려운 게 있어. 이건 특히 우리처럼 생각이 깊고 책임감 강한 남자들이 빠지기 쉬운 가장 깊고 어두운 늪이야. 바로 나 자신을 용서하는 거. 밤에 침대에 누우면, 술 한잔 들어가면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그 장면들이 흑백 영화처럼 재생되잖아. 아, 그때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조금만 더 현명하게 대처했더라면, 결국 다 내 탓이야 하면서 스스로를 끝도 없이 괴롭히는 거. 과거에 부족했던 내 모습을 현재의 내가 계속해서 채찍질하는 거지. 이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거? 당연하지. 그건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그건 어른 남자의 미덕이지. 하지만 형들, 책임감이 죄책감은 아니야. 이 둘을 반드시 구분해야 해. 형은 그 관계에서 형이 했던 행동과 말에 책임이 있어. 하지만 형이라는 존재 자체가 무슨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악당은 아니라고. 그때의 형은
그 당시 형이 가지고 있던 지식과 경험, 그리고 마음의 그릇 안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야. 그게 그때 형의 한계였던 거지. 그걸 인정해야 해. 지금의 형이 보기엔 그게 어리석고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그땐 그게 형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고. 스스로를 용서한다는 건 무슨 거창한 의식이 아니야. 그냥 조용히 끈기 있게 스스로를 받아들여주는 거야. 나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다. 나는 실수를 한다. 그리고 나는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중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거지. 이별은 형 인생이라는 아주 두꺼운 책의 한 챕터일 뿐이야. 그 챕터가 슬프고 쓰라리다고 해서 형이라는 책 전체가 실패작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 다음 챕터를 써내려갈 펜은 여전히 형의 손에 쥐어져 있다고. 그 챕터를 어떻게 써내려갈지는 온전히 형의 몫이야. 과거라는 챕터에 계속 머물면서 같은 문장만 반복해서 읽을 건지 아니면 용기 있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건지 그 선택은 형만이 할 수 있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솔직하고 따뜻하고 관대해진 남자에게서는 아주 강력한 울림, 즉 아우라가 생겨나. 그 여자가 혹은 그 어떤 가치 있는 다른 여자가 형을 봤다고 상상해봐. 그 여자의 눈에 비친 형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징징대는 남자가 아니야. 인생의 거대한 폭풍우를 겪고도 남 탓이나 자기 비하에 빠져 있지 않고 오히려 그 상처를 자신의 일부로 끌어안고 더 깊어진 눈으로 따뜻하고 침착하고 책임감 있게 자신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남자야. 그런 남자는 그냥 매력적이다라는 말을 넘어서 그냥 존재 자체로 안전한 항구처럼 느껴져. 왠지 모르게 기대고 싶고 내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지지. 아, 이 사람 곁에서는 나도 내 상처와 약점을 드러내도 괜찮겠구나 하는 깊은 신뢰감을 주지. 그때가 되면 그 여자는 진짜 후회하게 될 거야. 형이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비싼 시계를 차서가 아니야. 외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 다시는 자기 따위가 상처 입힐 수 없는 내면이 꽉 찬 완전한 버전의 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후회하는 거야. 예전에는 자기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자기 기분에 따라 울고 웃던 그 남자가 이제는 자기 존재와는 아무 상관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평온과 행복을 만들어내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지. 그게 진짜 복수고 진짜 승리야. 자, 우리 형들, 여기까지 오느라 진짜 고생 많았어. 긴 여정이었지. 우리는 지독한 이별의 고통이라는 그 어둡고 축축한 동굴에서 출발해서 왜 우리처럼 괜찮은 남자들이 그렇게 아파하는지, 그놈의 자율성이라는 심리적 욕구가 뭔지 함께 파헤쳐봤어. 그리고 마침내 무너진 내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3가지 구체적인 행동 강령까지 함께 알아봤지. 이 길고 긴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는 사실 아주 간단해. 진짜 복수는 그 여자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여자 없이도 완벽하게 평온해지는 내 자신을 찾는 거야. 무슨 복수 계획 같은 거 세울 필요 없어. 아이고, 그런 건 아직 정신 못 차린 어린애들이나 하는 짓이지. 형은 깊이가 있고 책임감이 있는 어른 남자잖아. 형이 집중해야 할 건 빼앗겼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아오고 규율과 인내심으로 형의 내면의 왕국을 재건하는 거야. 그리고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고 과거의 나를 너그럽게 용서해줄 때 형에게서는 조용하지만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게 될 거야. 자, 이제 심호흡 한번 크게 해봐, 형들. 그냥 이 이야기들 듣고 고개만 끄덕이지 마, 제발. 우리는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놈들이 아니라 행동하는 남자가 되자고. 그래서 내가 형들한테 부탁이 하나 있어. 이 영상 밑에 댓글로 숫자 3 하나만 남겨줘.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야.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눈 그 3가지 행동 강령을 의미하는 동시에 형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조용한 맹세 같은 거야. 나는 이제부터 자율성을 선택하겠다. 나는 규율을 선택하겠다. 나는 용서를 선택하겠다. 나는 그 무엇보다 내 마음의 평화를 선택하겠다. 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 말이야.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줘, 형들. 당신처럼 가치 있고 깊이 있는 남자가 과거의 그 혼돈과 질척거림에 등을 돌리고 묵묵히 그리고 끈질기게 자신의 단단한 미래를 건설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 순간 형은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남자가 되는 거야. 그건 겉으로 보이는 외모나 재력 때문이 아니야. 그건 형의 영혼, 그 깊이 때문이야. 나는 우리 형들을 믿어. 몸 잘 챙기고 밥 잘 챙겨 먹고 다른 사람이 아닌 형이 항상 마음속으로 되고 싶었던 바로 그 남자가 되길 바라. 진정한 연결을 찾길 바라. 그 시작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과의 건강한 연결부터 시작된다는 거 잊지 말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우리 형님들.